안녕하십니까. 대열이 형 라이브가 방금 끝났어요? 머리? 방금 씻고 나왔어요.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다가 씻고 다시 나가기 전에 라이브를 잠깐 켰습니다. 충전기가 이거 해야겠다. 안돼. 어디 가려고 하냐고요? 밥 먹으러 나가려고요. 머리 볶아 했죠. 위시 하기 전에. 다들 위시 재밌으셨나요? 그거 하고 라이브를 처음 켜는 것 같네. 그간 현생에 치여 살다가 너무 늦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볶음머리 어떤 거 같냐고요?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글빠글 한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현생에 치여서 못 갔다고요? 추워 보인다고요? 지금 약간 따뜻하게 열나는데? 주차의 실물 언제 봐라고. 제가 더 실물이 더 잘생겼는데. 잘생긴 거? 실물이 더 괜찮은데. 다음엔 콘서트 언제 하냐고요? 근데 이번 연도에 멤버들의 팬미팅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이번 연도 팬미팅만 다닌 것 같다고. 그니까 진짜 골든 차일드보다 내가 더 바쁘다고요. 다 바쁘죠. 그 오너먼트라 그러나? 저희가 그린 거
그거 보셨어요? 얼굴이 빨갛다고요? 그냥 트러블 때문에 빨개 보는 거 아닐까? MD 때 셀카 찍은 거, 아 이건 진짜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던 거 몇 개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사실 그때 포스터 찍을 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거짓말이요? 왜 거짓말이야? 나 술 안 마셨어. 뭐 추운 데서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그런가? 포스터 언제 찍었냐고요? 포스터 11월 27일인가? 26일인가 27일 27일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때 그날 이제 뽀글이가 네, 멀리 떠나간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촬영 중간에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니스들한테도 약간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것도, 마지막에 촬영이 그 저희 메인 포스터 사진이었는데 그때 찍었던 릴스나 영상들에 그렇게 제가 막 표정들이 너무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했어요.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좀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촬영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아직도 뽀글이 주려고 저 삼계탕 캔 산 거 있는데 아직도 못 줬네요. 우리 집에 아직도 있네 저기. 부모님이 제일 걱정이죠 사실. 그래서 뽀글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저희 집으로 와 있어요. 그 물건 용품, 강아지 용품 보시면, 이것도 엄마 아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라이브. 이거 그만해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그날 팬미팅 때도 재밌게 잘 했고, 1부 2부 컨셉도 좀 다르고, 빵빠레를 틀려가지고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빵빠레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빵빠레
처음에는 인이어 그 노래가 잘 안 들려가지고 한번 끊었다 가기도 하고,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지 못해서. 한 번 더 해서 오히려 좋다고요? 왜냐면 원래는 장준이 형 혼자 댄스 브레이크를 추고 제가 뒤늦게 합류하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춤추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나도 같이 추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같이 췄는데, 일부러 잘라서 올렸는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얘기하지 말걸. 얘기하지 말걸. 평생 비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 입이 방정이야. 오빠 감기 조심하지. 감기요? 공연 끝나고 공연 날 사실 몸살이었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나? 그래서 근데 다행히 금방 나가지고. 저 안 아픕니다. 아침에 아마 일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끝나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일 그렇게 기대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밤하면 머리 손질 어렵더라. 찬이는 어때? 저도 근데 좀 어려워요. 약간 빠마하는 느낌이고. 빠마를 했지만 어디서 나 뭐 흘렸어? 지금까지 해왔던 헤어스타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저 근데 파마를 살면서 처음 해봐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파마하라고 계속 꼬셨는데도 안 했었는데. 자꾸 삐죽거리는 부분이 있어. 맞아요. 약간 삐죽거리는. 팬사 때는 세팅이 돼 있었잖아요. 각 잡은 파마요? 맨날 그 뭐 고데기로만 그냥 말아가지고 한 거였죠. 찬이도 머리숱이 많은 편이고, 저는 숱은 초등학교 때부터 숱은 많다고 계속 막 그 미용사 이모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머리가 얇아요. 막 그 극심한 다이어트도 하고 탈색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머리도 많이 상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나는 이란 출신이다. 반갑다. 나는 대한민국 출신이다. 그래도 머리숱 많은 게 좋은 거랬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안 먹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포스터 찍는 날 그 비주얼 팀한테 가가지고 쫄랐어요. 저 빠마 하고 싶다고. 저 빠마 시켜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빠마냐고 물어봐가지고 빠마 할 거라고. 아, 크리스마스 때 진짜 추웠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근데 뭔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간 느낌? 갑자기 하고 싶어진 이유요? 그냥요, 진짜 갑자기. 뮤지컬 보러 나갔다. 뮤지컬을 크리스마스 때 뮤지컬 보러 가셨어요? 되게 티켓팅 힘들 텐데. 요새 캐럴이 왜 안 들릴까? 캐럴은 왜 안 틀까? 녹음했던 노래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못 불렀어. 그건 공개할 수가 없어. 약속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으이씨.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있냐고요? 남자도 사람이니까 두 말 할 수 있죠. 두 마디. 무슨 노래인지 알려달라고요? 그 디스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기도 했고 영택이 형한테 말을 못 해가지고 그때 막 영택이 형한테 부탁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뭔가 날짜리 잡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크리스마스 꿈결 같던 크리스마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남긴 달콤한 속삭임 회사 때 얼마나 자신있게 얘기했는지 기억하는데 시간도 너무 없었고 여러모로 리버스에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못 불렀어요. 지금 하면 그러니까 지금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너무 제가 너무 못 불러가지고 그건 공개할 수가 없어. 나중에 잘 부르는 거 올려드릴게요. 잘 부르는 거. 그 여러분들 앞에서만 제가 막 이렇게 막 음이탈이 나고 연습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하는 거지. 저도 그런 거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노래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나름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라. 저도 드리고 싶죠, 선물을.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여러모로 뭐 공식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근데 다음에 무슨 노래 들려드리지? 라고 생각하고 선곡을 정한 건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한번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소원이요? 여러모로 2025년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2025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27년밖에 안 살았지만 27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2025년보단 더 나은 한 해가 되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전 둘 다예요. 둘 다. 여러모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모로 제일 잘 안 풀렸고 여러모로 감정 기복도 심했고 여러모로 뭔가 제대로 안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올해보다 더 값진 한 해를 살아내길 값진 건 이게 더 값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경험을 또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이 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저는 처음이니까 여러모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참 이게 요즘 들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너무 찡찡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찡찡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힘든데 말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저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나의 불행까지 알면서 뭔가 이 여러분들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게 너무 별로예요. 싫어요. 뭔가 좋은 것만 보고 자랐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왜냐면 저도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 때에도 어떻게든 사소한 거에 행복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진짜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어. 그런 나한테는 치킨으로 보상해 줄 수 있어. 소소한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그런 편인데 그게 먹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막 못 찾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저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해 본 게 오늘이잖아요. 여태껏 살아온 오늘, 제일 나이가 많은 오늘, 27년 인생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게 오늘. 힘든 모습 보여주기 싫죠. 힘든 모습을 까지 분명히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겠지만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죠. 그치만 저는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가수니까 제가 충분히 풍파와 약간 세월의 풍파와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그 감정을 잘 풀어내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저는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냥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전달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짜내는 경험이잖아요. 저는 숨기는 거 잘 못해서 다 보인다고요? 저 진짜 잘 숨겨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는 안 숨기는 거예요. 그 숨기려면 확실히 숨겨요. 저는 여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저의 힘듦도 굉장히 많을걸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걸 안 숨긴, 그쵸?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힘듦이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사실 힘들 때, 그러니까 제가 저의 감정에 휘둘려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원치 않은 말이 감정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약간 쏘아 붙이는 그런 말을 이게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뭔가 나의 감정에 취해 버려서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좋은 감정으로,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좋게 표현하고 싶은데 좋게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 어찌 보면 이건 조금 뭔가 그렇게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만의 이야기예요. 그냥 홍주찬만의 이야기. 제가 정말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일도 맞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도 다 진심으로 대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저의 이 마인드 자체는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데 일처럼 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느낌? 왜냐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주는 거에 동기부여를 얻고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데 뭔가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대할 수 없으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맨날 저도 진짜 자주 라이브 키고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정말 그게 맞는데 그렇게 못하게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감정이 태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겠지.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좌우명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자였는데 요즘 감정이 태도가 되고 있어서 저를 많이 이제 질책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감에 저는 사실 의무감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게 왜냐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의 이야기는 의무가 맞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걸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많은 걸 이제 경험해보고 많은 걸 느껴보고 많은 걸 정리해보고 하는 느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예인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연예인을 할 수 있는 끼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항상 듣는 말이 내성적이다, 이렇게 끼가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노래를 하고 가수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니까 가수를 하고 싶어도 뭔가 그냥 저는 이렇게 참 고독하게 노래하고 싶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골든차일드 활동할 때는 나름의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는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을 나만 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좀 다름인 거죠. 제 목소리 가지고 가수 하면 누가 하냐고요? 저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자신감이 오른 거는, 저도 뭐 진짜 힘든 일을 할 때나 그냥 노래를 하고 싶은데 못 할 때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못 들려드릴 때나 그럴 때 항상 제 노래를 찾아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난 진짜 이 목소리는 많이 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달까?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가수들이 그렇겠지만 비슷한 음색은 있어도 똑같은 음색은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 쓰는 것도 다르고 근육을 쓰는 것, 성대를 쓰는 것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근데 저는 지극히 제 취향은 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가꾸고 싶어요, 목소리를. 그러니까 목소리를 가꾼다기보단 더 진심으로 노래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도 노래를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이즈 앤 샤인 활동 때도 정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 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노래를 잘 불러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고 실력이 뒷받침을 해준 상태에서 그런 기술을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내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를 바랬어요. 근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선배님들도 많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 미리 저의 이런 생각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래서 이번 솔로 활동 때도 막 이제 제가 그 정성환 선배님한테도 DM을 보냈던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소란의 고영배 선배님한테도 이제 라디오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저 진짜 대단한 가수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할까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많이 물어보고 싶어 했었는데 아직도 사실 정답을 찾진 않아요. 찾진 않아요? 찾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성대 사진 찍었는데 굳은 살 결절이 조금 있다던데요 했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성대 결절을 알게 된 이유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보컬 레슨 선생님으로 딱 2016년도에 처음 뵀는데, 오시자마자 노래를 한 2곡 정도 들어보시더니, 처음 곡은 이제 산들드리 형의 짝사랑 부르고, 두 번째 곡은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를 불렀는데, 그 일정 음역대가 있잖아요. 음역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서 성대 사진 한번 찍어봐라. 그래서 찍어봤는데 안 그래도 이제 폴립이었던 거예요. 성대 폴립. 그래서 근데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나는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어서 안 한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할 정도였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떼어내지 않는 이유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어서 이렇게 살짝 긁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성대에 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였대요. 그래서 쌤한테, 쌤 저 근데 최근에 성대 사진 찍었는데 굳은 살이 조금 있는데 이건 막 얘기하니까, 너 원래 계속 있었어. 그냥 그거 크기를 많이 줄이고 발성으로 무리되지 않게 쓰게 바꾼 거지 라고 하셔가지고, 와,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이랄까? 그래서 너는 이제 결절이 있다고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라고 옛날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너는 그거를 안고 그거를 불편하지 않게 잘 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였어요. 그리고 그 편도 제거 수술도 쌤한테 여쭤봤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소리가 바뀔까봐 걱정이다. 왜냐면 진짜 노래 잘하는 형이랑 쌤이랑 같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둘한테 다 물어봤는데 있는 자리에서 아 근데 소리가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편도는 성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소리를 쓸 때 공명감이 내가 느끼기에 달라지니까 소리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다. 소리가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소리가 뭔가 그 공명감을 잘 찾지 못하면 어떡하죠 했는데 다 돼. 하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왜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목소리가 좀 달라지거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거 없대요. 그냥 하면 된대요.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전 전적으로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없애는 느낌이랄까? 평소에 관리요? 관리랄 건 딱히 없고 건조해질 땐 좀 포카리를 많이 마시고 근데 약간 습관적으로 목을 풀어요 계속 제가 허밍을 맨날 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근데 최근에도 이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같이 한 친구가 그 친구도 노래를 하는 친구인데 계속 막 목을 풀고 있다고 그래서 난 근데 습관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목 상태를 체크해요 오늘 목이 좀 무겁네 오늘 좀 괜찮네 좀 운동을 하거나 땀을 좀 빼면 목이 또 이게 근육 자체가 긴장감이 풀리니까 훨씬 더 소리가 잘 나고 그렇다 할까요? 그리고 목이 안 좋은 날에는 과감하게 노래를 안 합니다. 과감하게. 뭐 해야 된 날, 그러니까 목 컨디션이 안 좋아다 해야 하니까 했었던 건데 옛날에는. 왜냐면 밤새고 막 이제 아침 리허설 하고 잠깐 쪽잠 자고 리허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왔어야 해서 이제 막 했었는데 근데 나 약속 시간 늦었네. 쩔수. 미안하다 친구야. 뭐 먹으러 모르겠어요. 뭐 먹는지 모르겠어. 친구분 라이브 보시려나? 그 알람은 항상 해놓더라고요. 나는 웃겨. 걔가 왜 위버스를 깔고 우리를 구독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끔 문태한테 물어보면은 옛날에 막 그래서 멤버들 라이브 하는 것도 맨날 본대요. 가끔 틀어서 이렇게 막 라디오처럼 틀어놓는데요.
다른 아이돌 좋아할 수도 있잖아. 문태는 근데 아이돌 팀을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좋아하겠지만. 지금 없을걸요? 댓글 안 달걸요? 문태도 저를 굉장히 저의 노래를 굉장히 리스펙해주는 친구라. 문태 군대 휴가 나왔을 때 맨날 노래 알려주고 노래 같이 부르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해요. 저희 매니저님이 인정하셨다니까요. 저랑 목소리가 똑같대요. 노래 부르는 게. 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노래하려고 하는 친구여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는 다른데 이제 발성이나 소리 쓰는 위치나 이런 게 비슷해서 비슷하게 들리는 걸걸요. 그럼 저보다 더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노래가. 가끔 노래 가르쳐주면 저는 만나면 맨날 노래 얘기밖에 안 해요. 막 가끔씩 이렇게 노래 불러보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저도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불러보라고 막 설명해주고. 문태는 근데 자꾸 문태 얘기를 하네. 그 친구는 이제 댄스도 뭐 락 이런 것도 잘하지만 발라드, 정통 발라드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많지 않아서 친구가 되게 한정적이어서. 근데 저는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문태는 춤을 찾아봐요. 막 그 댄스 배틀 한 거 찾아보고.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보라고. 그게 좋죠.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문태. 이번에 김장할 때도 문태랑 같이 가서 김장했는데. 문태 중학교 친구예요. 숭실중학교 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도 비슷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더 이제 좋달까? 옛날에도 저희 누나도 집에 있을 때도 본가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막 그랬었어요. 주찬 친구, 문태 친구 주찬이, 승교 친구 장준이 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밖에 없어요. 그렇게 밖에 없어. 근데 진짜 많이 늦었네. 미안하네. 그치만 내가 좀 늦을 거라고 이미 얘기했지. 라이브 키기 전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 이건 접착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테이프 바꿔야겠다.
밖에 비 와요? 2층 침대는 아니고. 비 오면 또 추워지겠구만. 주말에 좀 따뜻하더니만. 나도 주찬의 친구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친구죠. 문태씨 화 안 나냐고요? 저는 문태랑 진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최대의 싸움은 뭐냐면, 저희 그때 국토대장정 갔을 때 제가 이게 좀 무거운 패딩을 입고 갔어요. 근데 제가 뭐 텐트도 들고 있고 하니까 가방이 무거우니까 아, 나 이거 패딩 버려야겠다 이랬는데, 아니야 주찬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나 너무 무거워. 근데 진짜 야 주찬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게 최대 싸움이에요. 진짜 가장 심하게 싸운 날이었어요, 그날. 저도 신기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막 서로 이제 뭐 중학교 때 친구거나 학창 시절 친구면 서로 막 이렇게 욕하고 서로 막 이렇게 툴툴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의견이 안 맞아 본 적도 없어요. 의견이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냥 한 명이 이제 양보하거나. 주먹 다짐은 절대 안 하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문태를 장난으로라도 때려본 적이 없어. 약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때린 거는 있어도. 양보하면서 아쉬운 적이 많죠. 아쉬운 적 많죠. 근데 그래도 내 의견이 아닌 저 의견을 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골차 주먹 다짐이요? 저희는 주먹 다짐 해본 적 없어요. 그 말했잖아요, 옛날에. 나 진짜 연예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절대 이제 얼굴 안 때린다고. 얼굴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부위라고.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아는, 그러니까 그런 흔한 이제 그런 집단에서는 분명히 주먹 다짐이 있을 수 있다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냥 뭐 주먹 다짐? 싸운 적? 그냥 뭐 우리는 초크 걸고 조르기 하고 안바 걸고 이 정도? 그냥 우리는 이제 의견 충돌로 말로 싸우는 경우는 많죠. 그냥 뭐 분풀이를 하거나. 좀 40분이 넘었네. 아무튼 이제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너무 안 전한 것 같아서, 멤버끼리 싸운 적이 또 이렇게 흘러가네. 싸운 적 많죠. 그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던 10명의 멤버가 같이 거의 10년 가까이 같이 5년 6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안 싸우는 게 이상하죠. 왜냐면 그러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안 맞으면.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풀고 하는 게 더 저는 제 정서에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싸우는 것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관심이 없잖아요?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을걸요? 잘 맞추고 싶고 잘 이렇게 하고 싶고 하니까 싸우는 거지. 암튼 저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일요일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안녕. 내일 친친에서 봐요. 안녕.